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교과서 33쪽에 나오는 그 놀이를 한번 퀴즈가 나와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해요. 사진을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짜잔. 얘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려 사진을 이제 확대를 한번 해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맨 처음에 OX 퀴즈인데요. 1인 시위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하는 시위이다. 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고. 4.19 혁명의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뭐 쓸 데 있나? 여기다 쓰면 되겠다.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의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960년 2월 무렵에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먼저 있었어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이 선거 유세 현장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무슨 영화 보고 토끼 잡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를 한번 일으켰었죠. 그래서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얘가 대대적인 부정선거였어요. 뭐 폭력배를 조직 동원한다던가 투표함을 바꿔친다던가 고무신을 주고서 표를 산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4월에 대대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 19일 날 우리가 이거를 4.19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시위를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 살려내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이 하야를 하죠. 뭐 이기붕은 자살을 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내각제가 실시가 되는데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장면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이제 그 시대가 뭐 되죠. 결론적으로 뭐 곧 바로 저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뭐 그렇게 되지만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회 조직을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방법만을 사용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이렇게 뭐뭐만을 이용해 이런 거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집회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쓰죠. 뭐 여기 다른 것도 나오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를 뭐라고 하나요? 뭐 이거 이제 두 가지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제 간선제가 떠오르거든. 간선제가 떠오르는데 이거 잘 안 보이나? 더 안 보이네. 이거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 이런 색? 간선제. 간선제는 직선제의 반대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직선제죠. 근데 1972년 유신헌법 때도 그랬고 그리고 1980년 전두환 때도 그렇고 간선제였어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생각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뭐 캠페인 같은 거 있죠. 캠페인 같은 것도 있고 뭐 1인 시위 같은 것도 있고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시민단체에서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인터넷 SNS를 사용하기도 하죠. SNS에 뭐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서명 운동을 하기도 하죠. 서명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을 뭐라고 하는가? 선생님은 이제 캠페인 같은데 여기서 원하는 답이 뭔지 모르겠네. 선생님은 이제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방법과 방법을 이유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SNS 댓글 달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래도 참여하기가 어때요? 참여하기 쉽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다른 거 없나?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시행된 두 가지 제도. 하나는 지방자치제도거든. 하나는 지방자치제인데 또 하나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지방자치제 말고 선생님 지금 교과서 보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제 말고 뭘 얘기하는 걸까? 지방자치제 말고 주민소환제를 얘기하는 건가? 주민소환제를 얘기하는 건가? 지방 정착된 두 가지 제도. 지방자치제 정도밖에 선생님은 교과서를 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민소환제를 말하는 건지.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1979년 10월 26일 날 11.6 사건이 일어납니다. 11.6 사건이 뭐예요? 박정희의 암살이죠. 박정희가 서거를 합니다. 서거를 하고 그걸 진압한 사람이, 그 어수선한 상황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두환이었어요. 박정희가 죽고 나서 대통령직을 임시로 맡은 사람이 최규하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그 해에 12월 12일 날 12.12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는 군사정변이에요. 5.16이랑 똑같은 거. 지금 미얀마 사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80년 5월 무렵에 이제 광주에서 그 전두환의 그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에 대한 시위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전두환은 강압적으로 총과 하다못해 탱크 같은 걸로 광주 사람들을 진압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패했죠. 어쨌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하나를 간다면 1987년 6월 항쟁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6월 항쟁 끝에 이제 6.29 선언을 누가 합니까? 6.29 선언을 노태우가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직선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직선제. 그래서 아쉽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죠. 이 정도면 다 됐나? 문제 다 풀었나? 오케이. 어렵지 않은 거라서.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